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국장에서도 장기 투자에 꽤 어울리는 ETF는 분명히 있고 결론은 넓게 담고 비용을 낮추고 오래 버틸 수 있게 변동성을 관리하는 ETF를 중심으로 고르면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장기 투자에 특히 자주 쓰이는 종류들을 큰 흐름으로 정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후회가 줄어드는지까지 한 번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도 더 차분하게 좋은 주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입니다. 개별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산업의 판이 바뀌고 규제와 기술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큰 변수가 계속 생기거든요. 반대로 시장 전체를 담는 ETF는 잘 되는 기업이 지수 비중에서 커지고 못 버티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시간이 길수록 구조적으로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투자 상품의 구조, 비용, 분산,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국장 ETF 중에서도 장기 투자 후보가 자연스럽게 추려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하루에도 뉴스가 쏟아지고 금리나 환율이 흔들리고 특정 업종이 하루 만에 급등락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럴 때 장기 투자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도 보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환경에서 내가 계획대로 살 수 있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질 때도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오를 때도 욕심을 줄이고 계획대로 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ETF는 바로 그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장 ETF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할 범주는 아주 단순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넓게 담는 ETF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 전체를 넓게 담는 ETF입니다. 국내 상장 ETF라고 해서 국내 주식만 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국내 거래소에서 그대로 살 수 있죠. 계좌를 복잡하게 늘리지 않고도 한 곳에서 꾸준히 적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국장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환율 변동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줘야 합니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담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후보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대형주 중심 지수, 코스닥 150처럼 성장주 비중이 있는 지수,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해 시장 전체 성격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런 ETF는 특정 테마를 맞추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의 평균을 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이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구조가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인데 대표 지수 ETF는 유행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배당이나 가치, 저변동 같은 팩터 성격의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라고 하면 배당을 떠올리시는데 배당 자체는 현금 흐름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배당 ETF를 고를 때는 배당이 높다 한 줄만 보고 고르면 오히려 변동성이나 구성 종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지속성, 기업의 재무 체력, 업종 쏠림을 같이 봐야 하고 분배금이 나오는 구조가 내 투자 스타일과 맞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적립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습관이 같이 따라와야 복리의 힘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배당 ETF는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버틸 이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시장 변동을 힘들어하시는 분에게는 장기 투자 조합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말은 수익률이 항상 최고다가 아니라 계획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스피 200 같은 가장 단순한 지수 ETF가 오히려 최고의 장기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흔들린다면 배당이나 저변동 같은 성격의 ETF를 섞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변동성 관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외 지수 ETF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또는 전 세계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미국이나 글로벌 지수 ETF를 국장에서 매수하는 건 국내 시장 한 나라에만 묶이지 않는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특정 업종으로 쏠릴수록 해외 지수와의 분산 효과가 커지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지수 ETF는 주가뿐 아니라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같이 반영될 수 있으니 환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은 환해지 여부나 투자 비중을 더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지수 ETF를 고를 때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추종 지수가 넓고 비용이 낮고 거래가 충분히 활발하고 운용 규모가 작지 않은 상품이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지수 자체도 가능한 한 전체 시장에 가까운 상품이 마음이 편합니다. 나스닥 100처럼 성장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큰 지수는 적립으로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필수입니다. 반면 S&P 500이나 전 세계 지수처럼 분산이 넓은 상품은 장기 적립의 중심축으로 두기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2차전지, AI, 로봇, 바이오 같은 테마 ETF는
지금의 스토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테마 ETF가 나쁘다기보다 테마의 순환이 빠르고 구성 종목이 쏠리기 쉽고 가격 변동이 과해져서 계획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더 큽니다. 테마는 맞추면 큰 수익이지만 틀리면 긴 시간 동안 계좌가 회복되지 않아서 정한 행동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깨뜨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 코어 ETF를 먼저 세우고 테마는 정말 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위성으로만 다루는 편이 편안합니다. 심지어 위성 비중을 정할 때도 내가 50% 빠져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만 들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가장 힘든 구간이 한 번은 옵니다. 그때 계좌 전체가 함께 흔들리면 사람이 계획을 놓기 쉬워지죠.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국장 상장 채권 ETF나 단기금리 연동형 ETF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함께 씁니다. 채권 ETF는 금리가 내려갈 때 방어력과 완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주식이 급락할 때 현금처럼 재진입 여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단 채권도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역할이 단기 안정인지 중장기 분산인지부터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 ETF나 달러 관련 ETF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수익률을 맞추기보다는 위기 때 계좌의 흔들림을 줄이고 다음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게 심리적 여유를 만드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대체 자산은 주식처럼 장기 우상향이 보장된 영역이 아니니 보험의 성격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장 ETF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아주 단순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내가 중심으로 들고 갈 코어는 대표 지수 ETF나 글로벌 분산 ETF처럼 넓게 담는 상품으로 두고 변동성을 줄이는 보조 자산을 아주 천천히 섞어가면 됩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내 대표 지수와 미국 혹은 글로벌 지수를 함께 적립하면서 한쪽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심리적 버팀목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싫으신 분은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이나 단기금리형 ETF 비중을 높여서 계획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더 맞습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수익률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속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라면 상품 이름보다 운용 보수, 추종 오차, 운용 규모, 거래량을 더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달 정한 날에 매수하려고 할 때 스프레드가 넓거나 거래가 뜸하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배금을 주는 ETF라면 분배금이 나올 때마다 쓰지 말고 다시 투자로 돌아오게끔 자동화하거나 습관을 만드는 게 복리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세금이나 과세 방식은 ETF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전에 기본 구조를 한번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국장에는 생각보다 장기 투자에 쓸만한 ETF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멋진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날과 정한 금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담는 코어 ETF를 세우고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변동성을 관리하는 보조 ETF를 곁들이면 마음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는 무엇을 샀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샀느냐가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